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회원 문의사항 1도가 있어서 그중에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좀 간단히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같은 테마의 두 종목, 뭐 샌덤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분할 매수 물량 배분 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에 테스와 원익, IPS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례로 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은 같은 테마에서 두 종목이 같이 보일 때 어떤 놈을 골라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목 통과 후에 매수, 분할 매수를 할 때 물량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이제 질문인데, 자, 특정 종목을 사나 팔라는 이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육용 영상이죠. 그래서 판단 기준을 훈련하는 교육 목적이 복귀라는 점을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질문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자, 이제 샌덤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썬룸을 고르는 기준인데, 지원 여지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자, 테스랑 원이가 IPS와 같이 고였는데, 둘 중에 이제 샌덤을 매매해야 한다면 그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인데, 자, 뭐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매매의 성과를 다루는 핵심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은 내가 익숙한 놈이 아니라 시장이 밀어주는 놈. 네, 밀어주는 놈이 답입니다. 시장이 밀어주는지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수준대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자, 조정에서 덜 빠지는 강한 놈이 기준이 돼야 된다. 시장이 밀어주는 놈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강한 놈이라는 거는 7월 2일에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6.7%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테스와 원익 IPS는 코스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안 보고 코스닥 지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7월 2일을 보시면 자, 7월 2일 코스닥 7월 2일이 요 정도 될 거예요. 7월 2일이 6.74% 빠졌죠. 이거 보시면 큰 운봉 보이시죠? 그래서 6.74% 빠졌어요. 이때 보면은, 자, 7월 2일에 테스. 자, 테스를 보면, 테스는 마이너스 16% 빠졌죠. 7월 2일에 16%가 빠졌는데, 자, 원이 IPS 같은 경우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0.53%나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테스는 4%가 덜 빠진 거죠. 그래서 최근 이게 이제 자 이제 빠진 때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6%인데 얘는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보면은 최근 고점 대비해서 얘가 이제 몇 프로나 오르고 15가까지는 몇 프로가 남았느냐 그걸 이제 또 봐야 되잖아요. 자 이게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강도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7월 10일 기준으로는 얘가 지금 종가가 이제 19%, 아니 19% 상승을 했고 50%와의 갭이 있어요. 원익 IBS는. 그런데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자 22%를 올랐고 고가와의 갭이 지금 시고가와의 갭이 3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공통되죠.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더 올라요. 테스가. 네, 4%씩 더 오르고 있고 신고가와의 갭 자체도 작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같은 테마에서 같이 7월 2일에 이제 급락을 맞았는데 한 놈은 이제 덜 망가졌고 한 놈은 이제 더 쉽게 망가진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이제 시장이 매겨준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도 보시면 지금 빠른 속도로 반등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중단기를 보시면 이렇게 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넘어가네. 예, 그러니까 돌아설 때 지금 보시면 반등 속도가 테스가 7월 9일 날은 6.9% 올랐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6.9% 올랐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7월 10일에 반등 이틀째에도 테스는 22%나 올랐고 원익 IPS는 1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낙폭에서도 그렇고 반등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테스가 앞선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 시점에 샌덤은 명확히 테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 대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은 자격 요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종목들별로 기준 거래 대금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 거래 대금이 족하다면 그 기준 거래 대금 대비해서 비례해서 얘가 몇 프로는 더 터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종목이 오늘 매수 강도가 세구나, 이 종목이 오늘 매수 강도가 반도체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긴 하는데 매수 강도가 약하구나, 그런 이제 판단 기준으로 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막 터진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죠. 기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15% 이상 하락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상방일 때 기존 거래대금이 그게 터진다는 거고, 하방일 때도 거래대금들이 터지면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은 문턱을 넘느냐로 기준 거래대금을 넘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고, 이제 둘 다 충분하다면 최종적인 가격 결정은
지금 보면 이제 결국 이제 가격 행동이다. 앞서 이제 1번, 기준 1번과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할 때 덜 빠지고, 그리고 돌아설 때 먼저 턴을 먼저 하고, 속도도 좋고, 그리고 상승률도 높은 놈, 요 놈이 대장이 되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작용 요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확인을 할 거는, 자, 이제 뉴스의 주인공이 누구냐예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뜨면 뉴스들이 막 뜨거든요. 그 뉴스에서 타이틀에 테스가 나오냐, 원익 IPS가 나오냐, 그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뉴스의 주인공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연속으로 사는 쪽이 테스냐, 아니면 원익이냐, 그것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가령, 테스와 원익은 둘 다 이제 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테스도 기관 수급이 이틀 들어왔고, 그 이전에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원익 IPS도 지금 이틀 동안 기관 수급, 그리고 그 이전에는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수급은 좀 비슷하죠. 근데 한쪽이 만약에 이제 뭐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인데 다른 애는 외인과 기관이 뭐 양매도다. 그럼 이제 양매수인 쪽이 더 이제 우세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로 이제 수급과 뉴스의 주인공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답은 아니다. 제가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쉬게 되면 이등주라든지 선등주가 또 치고 올라오면서 대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을 이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저기 뭐예요? 질문을 주신 분이 이제 원익 IPS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 번 매매를 해봤고 등락 전에 한 주를 남겨놓은 게 있어서 모니터링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는 이제 칭찬드릴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주를 남겨서 관심 종목을 계속 추적하는 거, 이건 아주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인데, 하지만 이제 익숙하다, 계속 보고 있었다, 이거 자체가 종목 선택이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내 사정이지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사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원익 IPS가 올랐으니 결과도 이제 나쁘진 않았죠. 나쁘진 않았는데, 같은 날에 같은 리스크를 지고 더 강한 놈을 골랐다면 보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차이가 쌓이면 계좌 자체가 아예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있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준이 이제 100% 맞는 건 아니고, 순환매가 돌면서 덜 오른 이등주가 따라잡는 구간도 반드시 이제 존재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에서 덜 빠지고, 반등에서 이제 앞서는 놈이, 고른 놈을 고르는 습관이 길게 보면 유리한 자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목 통과 후에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좀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더 큰 물량을 실어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보면은 길목 통과 후에 분할로 잡아가는데 높은 가격도 있고 낮은 가격도 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더 큰 물량을 실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대전제부터 이제 바로 잡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의 목적은 평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 아직 확인이 덜 된 구간에서 리스크를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시나리오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완료된 게 아니라 내가 확인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가 있어야지 물량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낮은 가격이 더 큰 물량이 논리적으로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얘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올라가지 않는다면 손절가가 무효 가격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상으로 이슈를 들어보면 길목이 1만 원인데 무효 가격이 가령 5% 빠진 수준인 9,500원이에요. 그러면 길목이 1만 원이고 9,500원이 깨지면 시나리오는 이제 무효가 되고 전량 이제 정리를 해놨다고 쳐요. 1만 원에 사면 순절까지는 마이너스 5%지만 9,700원에 사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감당할 리스크 금액이 같다면 손절선에서 가까운 낮은 가격일수록 2배가 넘는 물량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 자체는 이제 낮은 가격이 더 크기라는 유일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수선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리스크 금액을 먼저 정하고 나서 손절선까지의 거리를 이제 물량으로 역산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물량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 리스크가 먼저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예 그냥 확정을 해놓고 일단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리스크 때문에 일부 비중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이 될 때마다 조금씩 더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할 매수고,
일부가 들어갔는데 확인이 안 돼요. 예, 얘는 상승해야 되고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뉴스가 터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방 추세로 가요. 그러면 들어간 비중은 있지만 걔를 잘라내므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분할 매수지 무조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이제 분할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낮은 가격에 큰 물량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부비적인 문제가 있는데, 진짜 센 놈은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센 놈은 내가 주문을 해놓으면 그 주문가에 걸리지 않고 그냥 날아가요, 대부분이. 예. 내 아래 주문을 안 치워주고 그냥 봐버린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낮은 주문까지, 손절선 인가의 주문까지 다 채워주면서 내려오는 놈들은 올라갈 확률이 10% 20%밖에 되지 않아요. 예. 물론 올라가는 놈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미 이제 흐름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이미 약해졌고,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만 물량을 몰빵해서 몰아놓는다면 강한 종목은 조금밖에 이제 담지 못하게 되고, 약한 종목만 내 포트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예, 거꾸로 선택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1번 질문에서 센 놈을 고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센 놈을 골라놓고서 주구 배치는 정반대로 하는, 예, 이런 결과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의 절충안도 필요한데,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기술 보추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때 절충안이, 첫 번째 이제 할인 물량이에요. 길목 통과를 확인했다면 현재가 부분에서 일부를 먼저 확보를 하는 거죠. 또 추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어떤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머지 이제 놀림 구간을 나눠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대 3대 3, 뭐 3, 3, 4, 뭐 그런 식으로 첫 진입에 어느 정도 이제 무게를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각자의 리스크 성향에 맞춰서 적절히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 무효 가격에 아래에다가는 거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아래에는 주문을 걸지 않되, 길목이 이제 깨지는 가격은 더 싸게 사는 기회가 아니라 나가야 되는 가격이다.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흔한 실수 하나로 좀 마무리를 하면, 자, 분할 매수가 물타기에 허가증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허가증 되면 안 되고, 길목이 깨졌는데 더 싸졌네 하면서 추가로 매수하는 순간에 리스크 관리 도구였던 우리의 이제 분할 매수라는 툴은 손실 확대에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분할은 시나리오가 살아있을 때, 무효 가격을 터치하지 않을 때, 얘가 상방을 유지할 때, 내가 생각하는 조건값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때, 그럴 때만 가격 범위 안에서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클로징으로, 자, 오늘은 회원 질문 중에서 모든 분들한테 이제 공통으로 교육이 될 두 가지를 선별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네, 두 가지를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질문은 이렇게 회원 전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선별을 할 거고요. 영상으로 좀 웬만하면은 제작을 해드릴 예정이고, 근데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질문을 했는데 왜 답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회원 자체는 별도의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브리핑이나 정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고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질문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교육용 가치가 있고, 제가 뭐 기준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 저의 관점을 전달해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저의 자원과 리소스가 될 때도 VNG 맞아 드려야지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루 종일 뭐 댓글이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글들이 달린다면 모든 글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고 좀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용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드릴 텐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뭐 해당 주에 뭐 댓글도 뭐 바로바로 뭐 이렇게 달아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저도 개인적인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주말인데 밖에 이제 하차원들 좋은 뭐 여기저기 뭐 놀러도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관심 종목 영상을 좀 찍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짧은 영상으로 한번 요거를 전해드리고, 내일쯤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관심 종목, 실제로 리얼하게 어떻게 선정을 해가는지 그거를 샘플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률 높은 관심 종목 골드 멤버십을 짧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쁜 직장인과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실전 매매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게 체계적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직장인과 초보자를 위한 실전 매매 스킬업 교육 영상 약 16편. 둘째, 장중 주도 섹터와 주도주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점을 공유합니다. 셋째, 장중 관심 종목을 실시간 공유하고 종목별 맞춤 매매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봅니다. 넷째, 전일 미국 증시 리뷰와 모닝 브리핑. 오전 장중 시황. 장 마감까지 하루 4번 밀착 브리핑. 수익을 약속드리기보다 올바른 투자 습관과 안정적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확률 높은 관심 종목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